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25년부터 코인 과세가 시행된다는 전제 하에 이에 대한 주요 사항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에 대해 다룰 텐데요. 현재 이게 왜 논란이 되고 코인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금투세와 코인 과세는 거의 한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서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의 공부를 한번 하고 넘어가시겠습니다. 금투세 일단 대상을 보시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소위 말하는 금융투자로 시세 차익으로 소득을 거뒀을 경우 거기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 부동산 투자하실 때도 시세 차익을 거뒀을 때 거기에 양도소득세를 때리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주식이 드디어 그 대상이 됐다는 거고요. 올 것이 온 거죠. 그리고 이변이 없는 한 연기가 되지 않는 한 25년 1월 1일부터 이게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 공제, 금투세후 기본 공제부터 보시면 또 국내 주식의 경우 5천만 원까지 공제해주겠다. 쉽게 얘기하면 국내 주식으로 수익을 5천만 원 이하 미만으로 봤을 경우 세금 안 내도 된다. 봐주겠다는 거고요. 반대로 약 5,500만 원의 수익을 국내 주식으로 거뒀다고 하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500만 원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22%의 세금을 때리겠다. 이게 금투세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었는데 새로 생겼기 때문에 지금 국내 주식 투자자들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하고 있겠지만 근데 미국 주식, 해외 주식 하는 분들에 한해서는요. 오히려 이게 특혜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미국 주식 투자자들은요. 이미 250만 원의 한도로 기본 공제를 받고 달리 얘기하면 250만 원의 수익을 초과하는 분에 한해서 이미 22%의 세금을 잘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징벌적인 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 주식 하지 말고 국내 주식 하라는 건데 국내 주식은 5천만 원까지 봐주고 해외 주식은 250만 원까지 봐주는 거니까 어찌 보면 특혜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에 대해 금투세를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는 뒤에서 좀 더 들어보기로 하고요. 금투세 세율은 어떻게 되느냐? 3억 원 이하의 수익을 거두면 22%, 해외 주식과 똑같네요. 그리고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7.5%라고 합니다. 그러면 해외 주식 하는 분들은 달라지는 게 있느냐? 왕개미들은 달라집니다. 우리 같은 작은 개미들은 수익이 3억 원 이하일 경우 그냥 똑같이 22%를 내면 되는데 해외 주식 투자자의 경우 3억 원을 초과하는 수익 거두는 왕개미들은 과거 같으면 22% 내셨겠지만 이게 적용이 되면 27.5%를 내야 된다. 이런 차이 정도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그럼 일단 금융투자소득세를 찬성하는 분들, 이 법을 만든 분들이 있겠죠. 2020년도에 디자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들의 논리부터 들어보자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말이겠죠. 그래서 사업소득, 이자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웬만한 소득들이요. 10억 원을 넘어가면 거의 최고 세율 50% 가까이를 때리는데 왜 주식은 봐주느냐? 아무리 많이 주식 시세 차익을 거둬도 세금이 지금까지 없었죠. 그래서 이들의 논리가 이거다. 나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나름 일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게요. 한국이 지금 돈이 없습니다. 정부가 세수가 감소해서 곡간이 거덜났다. 요거라도 거두면 약 1조 원이 조금 넘는 이제 세금을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선진국 일부가 금투세를 적용하고 있다더라. 그리고 또 이거 2020년도에 디자인했다고 했는데요. 그때 당시 주식 투자자가 한 1,440만 명으로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있는데 이 금투세의 적용 대상이 약 15만 명, 그러니까 상위 1%, 저 위에 부자들만 이거 부과될 거니까 대상자니까 99%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거 시행해도 되겠습니까? 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게 지금 금투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는 맞지 않게 지금 금투세의 시행을 막자, 연기가 아니라 아예 폐지시켜버리자, 이게 엄청난 힘을 얻고 있죠. 그들의 논리를 일단 들어보면요. 이거 이중과세다. 거기다가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아무도 한국 주식 하려고도 하지 않는데 그나마 있던 세력들 다 떠난다. 이게 이제 그들의 논리겠죠. 한국은 특이하게도
주식을 사고 팔 때요, 증권 거래세라는 게 붙습니다. 지금 뭐 증권사의 수수료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증권 거래세가 0.03%가 붙는 데다가 더 특이하게도 한국에는 농어촌 특별세라는 게 이거 무려 0.15%가 붙습니다. 요거의 5배나 되죠. 이게 개인적으로는요, 뭐 2, 30년 된 것 같은데 예전에 FTA 시대 열면서 농어촌 이제 농어민들이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주식쟁이들,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당신들 이거 좀 그때도 뭐 주식 별로 뭐 그게 안 좋았나 봅니다. 그 주식 투자자들이 번 걸로 농어촌 도와주자. 그래서 만든 게 농특세인데요. 이게 아직까지도 없어지지 않는 게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이 0.03에 0.15를 더해서 0.18%를 주식을 팔 때마다 냅니다. 거래할 때마다 낸다. 근데 이게 시세 차익의 0.18을 곱하는 게 아니고요. 매도 가격, 주식의 가격에다가 바로 곱해버리기 때문에 그래도 적지 않아요. 이거 매매할 때마다 내는 거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데 자, 이 거래세가 있는 데다가 금투세까지 적용한다. 더 좀 충격적인 거는요. 이 거래세라 함은 손해를 보는 분들도 무조건 내는 겁니다. 거래할 때마다 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중과세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게 있는데요. 외국 투자자, 기관 투자자는요, 금투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금을 안 내요. 대신에 증권 거래세가 매년 인하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금투세를 내려면 거래세라도 낮춰줘야 금투세를 걷는 게 본인들 이제 정부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뭐 형평성이 맞다고 봤겠죠. 그래서 0.18%인데 25년에는 0.15%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이 증권 거래세의 인하 혜택은 외국 기관이 보면서 이들이 금투세는 내지 않는다. 그러면 개미들만 손해를 본다. 이게 이제 핵심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해외 주식 투자자는 남 얘기일까? 아닙니다. 좀 시뮬레이션을 더 돌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세 차익이 국내 주식으로 6천만 원, 해외 주식으로 2천만 원, 그러니까 총 8천만 원의 수익을 거뒀다고 쳐봅시다. 국내, 해외, 뭐 코인 요새는 다 같이 하잖아요. 이 경우에 금투세를 적용하기 전에는 국내 주식은 세금이 없었죠. 단 해외 주식은 250만 원까지만 봐줬죠. 공제했기 때문에 2천만 원에서 250만 원을 뺀 1,750만 원에 세금 22%를 곱해서 385만 원을 세금으로 냈다고 치면요. 금투세가 적용된 후에는 국내 주식은 5천만 원까지 봐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6천만 원 빼기 5천만 원, 1천만 원에 아까 그 해외 주식 1,750만 원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 더한 거에 22%를 곱하니까 605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약간 뭐 2배 조금 안 되게 세금이 뛰어오르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거죠. 게다가 요건 이제 3억 원 이하여서 22%였던 거고요. 3억 원을 초과하는 이제 소득을 하는 왕개미들은 27.5% 적용되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왕개미들이 지금 떠난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또 결정적인 게 또 있습니다. 우리 피부로 직접 와닿는 거 뭐냐면요. 양도소득세, 소득이 발생하면 특히나 지역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료라는 굉장히 무서운 이거 지금 재정이 떨어져서 이거 안 그래도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양도소득세를 더 벌었다. 당연히 건보료가 상승하는 직접적인 뭐랄까요? 뭐 손해라고 할까요? 이런 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직접적인 거고요. 간접적인 게 또 있어요. 참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복리의 마법을 없애는 금투세는요, 원천 징수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해외 주식, 뭐 부동산, 코인 이런 거요. 다 당신들이 증거를 가져와서 소득 증명하면서 세금 뭐 이렇게 제출해. 이게 원칙인데요. 금투세의 경우는요, 그냥 정부가 알아서 빼갑니다. 원천 징수가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 원금 1,000만 원에 이자 100만 원, 10% 수익을 거뒀어요. 그럼 다음에 가서 이 1,100만 원에 또 10%가 붙고 또 그 불어난 거에 10%가 붙고 이게 복리의 마법인데요. 이 원천 징수는 이 세금으로 이자에서 얼마를 미리 떼가 버립니다. 그러면 떼간 거에 이제 내년에 10%가 또 붙을 거고 예를 들어 본다면요. 또 내후년에 또 이자가 붙으면 거기에서 또 원천징수 세금 떼간 거에 또 복리가 붙고 그러니까요. 이 복리의 마법을 굉장히 떨어뜨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건 눈에 많이 보이진 않지만 사실 심각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금투세를
시행을 연기해라, 뭐 폐지해라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자, 이제 우리 알 수 있었겠죠. 왜 코인과 연관이 있었냐? 금투세라 함은 국내 주식의 시세 차익의 세금을 거두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함은 금투세가 만약 연기된다. 결국 코인 과세도 연기된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주식은 세금을 연기해 줬는데 코인은 걷겠다. 이 자체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한 배를 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코인 얘기로 한번 와서요. 코인 과세 유예 청원 저번에 우리 열심히 했었잖아요. 물론 과세를요. 국가가 의무를 다 한다면 과세하는 거 저는 적극적인 찬성입니다. 과세하는 거 오케이인데요. 그러나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코인 과세 유예에 대한 청원 제가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 동의를 하신다면 좀 이거 청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우리 저번 국회 21대 국회 때 겨우겨우 5만 명을 넘겨서 5만 명이 넘겨야 국회의원이 뭐 이렇게 답변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때 임기가 끝났다고 해서 국회가 인수인계도 없이 그냥 22대 국회 들어섰다고 해서 그게 쏠라 날아가 버린 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마치 뭐 어떤 회사에서 누구 하나 퇴사하면 그 업무 자체가 없어진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7월 11일까지 뭐 5만 명이 달성이 지금 좀 어려울 것 같죠. 이거 보시는 분들은 좀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인수인계가 안 돼서 다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국가가 의무를 왜 다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느냐? 여기 보시면 첫째, 뭐 빗썸이든 업비트든 거래소가 망하면요. 이거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그 어떤 것도 거래소가 망하면 도와준다. 이런 내용 없습니다. 왜냐? 정부에서 볼 때는요. 당신들이 위험한 거 했으니까 이거 보호해 줄 수 없다. 이게 정부의 스탠스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세금은 걷겠다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뭐 영국이든 미국이든 캐나다든 호주든 다 하고 있는데 한국은 쓸데없는데 비효율적으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고 득보다 실이 많아서 ETF 하면 안 된다. 저번에 한번 보고서 보여드렸었죠. 그리고 한국에는 또 독특한 트래블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출금 자체를 막아요. 그래서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해외로 보낼 때 100만 원 이상은 거의 탈세자 취급을 받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고요. 이 100만 원 이하도 예를 들어 제가 쿠코인에서 업비트로 보내봤더니 50만 원 보냈거든요. 그 자체도 막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쿠코인이 불법 거래소라는 건데 왜 불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내 돈을 내가 보내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해놨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만 거두려고 하니까 참 답이 없다 생각이 드는 거고요. 자, 좋아요. 유예하는 거, 뭐 세금을 걷는 거 다 좋은데 과거에 22년도 1월 달에 원래 세금 거두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준비가 안 되어서 유예했었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준비가 안 됐으면 공부를 하시고 뭐 23년도라도 뭐 법을 만들었다든지 가상자산가가 뭐 신설이 됐다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22년도 1월에 적용이 돼야 됐으니까요. 근데 뭐 이제 부랴부랴 뭐 과가 만들어지고 법이 이제서야 만들어지고 있고요. 지금도 공부를 거의 안 하는 채 과세만 한다. 제가 볼 때 탈세가 굉장히 부추겨지는 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요. 촘촘하게 구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원화로 안 바꾸면 세금 때릴 방법이 없고요. 해외 거래소 쓰고 탈중앙화 거래소 쓰면 세금을 거둘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개미들만 내고 결국 뭐 이런 거 아는 분들은 다 빠져나갈 수 있는 지금 법이 과세가 시행되기 직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코인은요. 기타 자산으로 간주가 됩니다. 기타 자산이기 때문에 기타 소득으로 분류된다. 뭐 250만 원 이상에 대해 22% 내라. 이거는 해외 주식이랑 동일한데요. 이제 세금 자체는 동일한데 해외 주식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 자, 기타 소득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 사전적인 정의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과세 대상 기타 소득 어떻게 돼 있냐? 자, 현상금, 범죄자를 잡았을 때 주는 현상금과 지금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권, 경품권 등에 당첨되어 받은 금품, 로또의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경마, 경륜, 경정에 참가하여 받은 금품, 경마로 받은 돈입니다. 각종 사행성 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 사행성 행위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은 거, 주기적인 게 아니고 그냥 한두 번 하고 마는 거,
계약의 위반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정도가 코인에 대한 기타 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일시적으로 그냥 가끔 한두 번 해서 발생한 거다. 지금 복권이고 로또고 범죄자 잡은 거고 도박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 할 때 하지 말어. 이게 그들의 논리인데요. 근데 세금은 또 받고 싶다.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자, 그러면 미국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사실 미국 정부만 따라가도 중간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 지금 승인을 할까 말까 하고 있죠. ETF 승인 이후에도 물론 시행착오는 엄청나게 겪습니다. 이 코인 자체가 어려워요. 만만하게 보면 안 되지만 엄청 공부하면서 지금 세금을 걷고 있더라. 미국의 국세청 IRS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명확한 정의를 땅땅 내려주면서 시행착오를 역시 겪고 있습니다. 공부를 합니다. 가상자산은 재산이다. 여기는 나오거든요. 근데 한국은 투자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세 차익은 양도소득세를 적용하겠다. 당연히 양도소득이죠. 당연히 양도소득이 이제 상식인데요. 지금 아까 기타 자산 보셨죠? 이거는 로또기 때문에 그냥 일시적으로 세금 매기겠다. 이게 기타 소득세, 기타 자산이라고 한국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하며 연간 1만 분 미만의 소득은 보고를 면제하겠다. 지금 뭐 주별로 다를 수는 있는데요. 일반적인 포괄적인 미국 국세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굉장히 좀 체계적이라고 느낀 게요. 단기 1년 미만 보유자와 1년 이상의 장기의 세금이 다릅니다. 그러면 장기 투자를 유도를 할 수가 있겠죠. 자, 1년 미만 뭐 단타라고 하겠습니다. 단기 투자자의 경우 10%에서 37%의 세율이 7개 구간으로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11,160불 미만의 소득을 거뒀던 단타 투자자의 경우 10% 때리겠다. 그리고 뭐 최고 세율은 61만 불, 거의 한 8억, 9억 되겠네요. 이 정도 소득 거두면 37% 때리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러나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1년 이상 보유자, 우리 구독자님들 1년이 뭡니까? 2년, 3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 분들에 한해서는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6,5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거두면요. 비과세입니다. 6,500만 원까지 봐주겠다. 굉장히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47,000불에서 51점 정확히는 8, 9만 불 거의 한 뭐 7억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까지는 15% 그래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때리겠다. 한국의 경우는 무조건 뭐 22%, 뭐 3억 넘으면 27.5인데 여기는 15%, 그리고 52만 불을 넘어갈 경우 20%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가 사실 코인 투자가 어려운 게요.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해서 워낙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인데 이런 제도가 있으면 손해보는 투자자들도 좀 강제로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면이 있겠죠. 이런 고민을 한국에서도 공부를 하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 2,200만 원, 호주의 경우 1,660만 원까지는 코인 과세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근데 한국의 경우 뭐 해외 주식 한 끼 250만 원이니까 굉장히 낮은 감이 있죠. 그리고 미국조차도요. 탈중앙화 거래소 개인 지갑에 대한 규정 답이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건 법을 만들어서 올해 말까지는 뭐 공지를 하겠다. 미국조차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한국의 코인에 대한 인식 다시 한번 기사에서 좀 살펴보시면요. 세금은 걷겠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투자 자산이 아니다. 자산이 아닙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투자를 유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ETF의 경우도 뭐 미국이다, 홍콩이다, 캐나다, 뭐 호주 다 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ETF 발행이나 중개를 금지하고 있다. 기업 활동에 보탬이 되지 않는 이 주식이죠. 증시 대신에 쓸모없는 코인으로 자금이 쏠리는 것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보호를 하겠다고 하면서 뭐 자산이 아니고 거래소 망해도 보호를 하지 않는데 세금은 걷겠다. 이게 한국의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 좀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다면 댓글에 그거 첨언 남겨놓을 테니까 좀 동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럼 본론이자 결론에 와서 너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 답은요, 그냥 세금에 상관없이 24년인 말이든 25년이든
후회 없는 내 기준에 의해서 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결론을 좀 맺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뭐 탈세라고 할까요? 절세라고 할까요? 말씀드렸죠. 해외 거래소 쓰면 잡을 방법이 없어요. 해외 거래소가 정보를 주지 않겠죠. 그리고 뭐 탈중앙화 거래소 또는 원화로 환전만 하지 않으면 한국 정부는 잡아낼 방법이 없다.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까지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또 트래블러 때문에 해외 거래소 쓰는 게 굉장히 빡빡하고 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거래소에 있는 거 좀 한국으로 많이 넘겨온 상황입니다. 저는 이렇게까지는 하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제가 원래 갖고 있던 분할 매도를 기준을 가지고 그냥 뭐 시기에 상관없이 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후회가 없는 내 기준입니다. 제 기준으로 약 비트코인이 2억 원 근처에 왔을 때, 뭐, 여기에 여러 가지 지표를 많이 봐야겠죠. 뭐, 인간 지표까지도 보고요. 여기 근처 오면 예전 말씀드렸지만 알트코인이 길면 한 달 정도 그 뒤까지 폭발을 하더라. 그래서 요때 즈음에서 뭐 비트코인 팔고 뭐 알트코인도 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3억 원까지 갔다. 근데 저를 따라해서 엄청나게 후회를 한다. 이러시면 안 되겠죠. 본인의 좀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한 혼자 날아가는 코인 있으면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막 저번에 팔았다고 말씀드렸었죠. 뭐 시바이누도 있었을 거고 도지도 있었고 랜더 뭐 이런 코인들도 뭐 니오 코인도 있었고 AI 행사 있었고 예전에 비체인도 있었잖아요. 이런 혼자만 막 올라가고 호재가 있어서 이러면 저는 일부를 팔 것 같아요. 그 기준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거 조금 심한데 예전에 시바이누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막 사람들 댓글이 이거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소고기를 사 먹기 위해 일부를 그냥 매도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올라온다. 너무 심하다. 그러면 그 해당 종목에 한해서는 3분의 1 정도를 매도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3분의 1 정도를 팔면요. 생각보다 사람이 이성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올라도 좋고 떨어져도 좋고가 되는 거죠. 떨어지면 이걸로 다시 사면 되니까요. 근데 여기서 더 올랐다. 그러면 이제 계속 분할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말은 쉽지 절대 되지 않아요. 17년도에 팔아본 사람, 21년도에 팔아본 사람, 또는 뭐 23년이든 24년이든 단기 고점 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제가 연습을 해보라는 게 그 얘기였습니다. 연습을 해보지 않으면요. 절대 팔 수 없습니다. 왜냐면 오르면 이 호르몬이 돌아서 팔기가 어렵거든요. 탐욕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거든요. 조금만 더. 조금씩이라도 연습을 해본 사람이 잘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연습을 좀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4년 말까지는요, 저는 꽤나 오를 거라고 보고 있지만, 요게 제가 생각했던 수준까지 만약 오르지 않을 경우는요, 그냥 팔린 부분까지만 팔고 25년으로 넘어갈 거다, 가져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도는 여전히 어려우니까요. 저 역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추후 관련 내용은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